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식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 편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기업은행 4편이고요. 오늘 첫 기사는 아시아 금융벨트 꿈꿨던 동남아서 발음이 안 돼. 동남아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업 분석하는 그 지금 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고 오늘은 제가 정리한 걸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신문 기사는 요 링크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또 뭐 내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업 분석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문만으로 기업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문이더라도 이렇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금융권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기사에서 뭘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아 금융벨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무를 정할 때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WM, 뭐 글로벌 뭐 다 있지만 이게 우리가 특정한 한 은행을 포커싱해서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예요? 같은 직무별로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향성만 일단 알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편이 지금 기업은행 기업부서 편이지만 이것들을 이 내용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뭐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신남방 시장에 대해서 각 은행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같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업 분석이 되면서 경쟁사 분석이 되면서 산업에 대한 동향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제가 오늘 그냥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은 핵심 위주로 한번 내용 같이 전달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동남아 지역에 우리 금융권들이 많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그 들려오는 얘기로는 기업은행도 역시 아시아 금융 벨트를 지금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진출했는데 동남아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글로벌로 간다. 그 글로벌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벌만 알아야 되느냐? 내가 개인 금융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방향성이니까 내가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방향성이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예요. 자, 금융 그 글로벌에 관계된 친구도 좀 더 딥하게 좀 더 찾아보면 좋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 영토 확보 위에 뛰어든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지금 왜 기업은행 들어갔냐 이거예요. 아, 우리 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었어. 이제 이거예요. 자, 기업은행의 비전은 기업은행의 비전은 뭐예요?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 은행. 이게 지금 기업은행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글로벌을 갈 친구들은 요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줘야 된다. 그냥 일반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업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은행이 이렇게 뛰어들었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시면 좋죠.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한 비전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 은행이 되겠다고 했느냐. 여기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숫자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2023년까지 기업은행 전체 해외 이익의 25%를 어디에서 만든다고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시장. 지금 기업은행에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이러한 숫자들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리고 해외 자산의 15%를 인도네시아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나는 금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기업은행 쓸 수 있어요. 왜? 포장을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부하면 되니까. 단지 뭐예요? 필기 시험만 잘 준비하고 지금부터 나는 은행에 관심 없어도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충분해요. 이렇게 기업을 하나씩 늘려가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못 쓰냐? 그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글로벌을 쓰는 친구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냥 자꾸 해외 언어, 특정 언어만
이 외국어만 잘해서 나중에 자꾸 현지로만 간대. 그러니까 이런 두리뭉실한 입사 포부 계획을 대부분 작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비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나의 입사와 포부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리고 나의 지원 동기를 여기에 어떻게 매칭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그니스 17개, 미트라니아 13개, 총 30개 지점이었어요. 이거 지점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인도네시아에 한 30개 정도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여기에 과감히 뭔가를 어, 영업을 드라이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30개였던 지점이 55개로 늘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은행의 현지 영업 강화 목표의 방향성이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지점에 몇 개가 있다? 32개가 있다. 요 정도는 한 30개 정도 있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 금융 벨트를 꿈꿨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신남방 지역에서 고전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금융 벨트를 굉장히 꿈꿨고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비전이 있었으나 현재는 굉장히 고전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전일까? 자, 21년 상반기에 131억의 적자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2019년에 처음 진출을 했는데 연속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출 첫 해에는 182억 원 정도의 순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는 394억. 이 굉장히 지금 손실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만큼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기업은행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뭐 경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지금 당장에 좋은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성과를 지금 보였다는데 그나마 위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신이 왜 많이 일어났느냐 보면 인도네시아 은행 산업이 높은 예대금리 차하고 NIM을 보이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쯤은 이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대금리 차 굉장히 높죠. 4.2%.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신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은행은 기업은행이 61년 기업은행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은행 인수합병을 통해 합병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래서 뭐 엄청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겠지만 나름대로 애착은 또 있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지금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얀마. 올해 초에 IBK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을 위해서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죠. 올해 초는 또 안 좋았잖아요.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미얀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다시피 2012년 이후에 매년 6%대 경제 성장률이 보였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지금 IBK가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 이 시장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의 좀 더 큰 비전을 보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꾸준하게 잘 달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함께 중국, 인도 지리적으로 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당장 성과는 나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단지 그냥 손실이 났다 뭐 플러스가 났다 이것보다 어차피 금융산업에서 지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는요 모바일 시장과 글로벌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이뤄내야 돼요. 왜? 지금의 금융사 입장으로서는 예대 마진으로서 이자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났지만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바일 시장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글로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시장은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땡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를 보시면서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 그러면 타은행들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뭐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관심을 보이면 이게 경쟁사 분석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노트 하나하나씩 그 정리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금융인으로서 진짜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공부하는 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